안녕하세요 여러분, 밀리핑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먼저 주식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네요. 지금 시간이 9시 47분인데 주가 지수는 약 한 마이너스 38포인트 정도 되고 있네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미국도 오늘은 좀 하락세로 마감이 돼서 그냥 오늘은 주식이 좀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산 종목들도 좀 보니까요, 지금 현재 9시 47분인데 제가 방산으로 지금 리스트하고 있는 종목이 8개 종목인데 전부 그 하락입니다. 요새 특히 급등했던 LIG 넥스원, 풍산도 좀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 대장주였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그 80만 원이 이제 깨지고 79만 원대로 내려가 있습니다. 방산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과연 이런 조정이 어느 정도 선에서 기간 조정 또는 에너지 조정을 좀 마치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매우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 이런 것들이.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방산이 체력을 좀 정비하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이란 것이 그냥 개인이 바란다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것들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서 어떤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새롭게 어떤 해외 사업을 수주했다거나 또는 새로운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앞으로 엄청난 수익성이 기대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이어져야 되죠. 오늘 보면 LIG 넥스원이 루마니아 쪽 그 천궁 그 사업에 참여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탈락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요. 어쨌건 새로운 수주. 일단 현재 가능한 것은 로템이 폴란드와 2차 계약을 이제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려와. 그리고 그 조선업 쪽에서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쪽에서 군함 MRO 쪽에 어떤 새로운 그 소식이 들려오는 이런 것들이 되면 다시 반전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 종목이 하락했다는 것은 약간 체력이 좀 소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축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조금 심호흡을 하시면서 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이 이제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로 가면서 또 어떤 뉴스가 나와서 새롭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 봐서 오늘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와 관련되는, 그러니까 신주 발행가액이 약 한 68만 원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일단 그 발행가액 산정이 끝났기 때문에 또 이제 주가가 약간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방산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주나 이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언제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지금은 호흡을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그 국내 정치 상황에서는 3가지 특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내란 특검,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해군 최혜병 특검은 그 특검의 칼날이 이제 군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을 향하는 특검이 결국 군이 그동안 숨겨왔거나 또는 잘못했거나 이런 것들을 샅샅이 이제 파내서 그것을 이제 국민들께 어쨌건 설명하고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특검의 수사는 가장 예리하게, 가장 날카롭게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쪽으로 당연히 가야 될 것이고요. 다만 염려되는 것은 그런 와중에 군이 물론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군의 어떤 치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죠. 어제부터
그 평양의 무인기 침투가 우리 뭐 대통령이나 이런 그 주요 국방부 장관 이 라인에서 지시가 됐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의 그 연구원을 어제 특검이 소환해서 조사했다는 것도 이제 뉴스로 나왔는데요. 이런 뉴스들이 나올수록 국민들이 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될까, 그런 측면에서 염려가 됩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뭐 군의 사기를 고려해서, 뭐 군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수사를 뭐 살살 해달라, 또는 수사를 뭐 공개하지 말아달라, 또는 뭐 이런 것들은 고려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현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은 지금 뭐 군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특히 이제 육사를 나온 육사 출신의 장교들, 예비역들이 그 벌였던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됐죠. 일종의 미운 우리 새끼, 이제 미우새가 된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우새라는 거는 결국 아무리 미워도 이제 버릴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군도 아마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군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잘못됐던 과거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고,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 왜 우리가 이렇게 못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 분석과 과정에 대한 그 뭐 팩트를 체크해서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국민들께 뭐 용서를 빌어야죠. 대신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 구현에 충실한 대한민국 국군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맹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특검 수사는 이제 오늘부터 특히 이제 최혜병 특검이 시작이 되는데요. 최혜병 특검을 담당하고 있는 특검 이명현 특검이죠. 저는 이명현 특검과 합참 시절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뭐 다른 특검분들도 다들 뭐 능력이 아주 탁월한 분들이시지만, 이명현 특검도 군 관련되는 이런 그 사건 사고 수사에 이미 소령 때부터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이번 특검을 통해서도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여러 의문들에 대한 정확한 팩트, 진실을 밝혀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군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이런 특검이 너무 길게 늘어지는 것보다는 이게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팩트와 진실을 밝혀내고 종료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군이 새롭게 다시 한번 뭐 재창구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물론 지금 신임 안규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마 그런 일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될 텐데요. 이런 일들이 빨리 진행이 돼서 군이 뭔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우리의 자식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강한 군대, 정의의 군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소식들이 얼마나 또 충격적인 것이 나올까 늘 가슴이 조마조마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라고 부르죠. 카이에 대한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직전 그 카이 사장으로 있었던 그 강구영 대표가 임기보다 먼저 본인이 먼저 사의 표명하고 어제부로 실제 이제 물러났고요. 결국 그러면 새로운 그 카이 사장이 카이 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그러면 물론 정권이 바뀐 이후에 이런 뭐 주요 기관장 또는 그 공기업, 뭐 카이는 이제 공기업은 아니지만 정부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부 차원에서 이런 카이의 신임 대표를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지금 이름이 오늘 그 헤럴드 경제에 보도된 것을 보면 강은호, 문승욱, 박인호, 박종승, 저는 뭐 문승욱은 모르고 강은호, 박인호, 박종승은 뭐 친하지 않지만 이제 멀찌감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방산업계에서 주로 근무했던 분들, 그리고 이제 공군으로 뭐 참모총장으로 전역하신 분, 이제 이런 분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카이라는 기업이
생산의 어떤 그 품질을 높이고 지금 만들고 있는 뭐 KF21이라든지 또는 뭐 FA50 또는 수리온 이런 카이가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더 많이 팔려나갈 수 있도록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경영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과연 그런 경영 능력 측면에서 누가 가장 적합할 것이냐. 단지 그 사람이 뭐 어느 대통령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또는 그 사람이 누구랑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은 그 기업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영의 성패라는 것은 1년 지났을 때 약간 1년 동안 이 회사의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이제 그런 걸로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자리를 더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카이의 대표이사가 어떤 분이 되느냐 하는 것이 카이에게는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산기업들이 국내에 여럿이 있는데 대부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가장 주가가 오르지 않았던 게 카이였죠. 그만큼 카이가 생산, 개발, 마케팅에 있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카이의 그런 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와 함께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어제 아시아경제신문에서 보도했는데 LIG 넥스원이 카이 인수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 방산 그 생태계가 하나그룹 중심으로 거대한 몸집이 만들어지고 이제 다른 기업들은 그 하나와 약간 경쟁하는 입장이 되고 있는데 현재 주가를 보거나 뭘로 보거나 하나와 뭔가 같은 그 레벨로 올라가게 노력하는 대표적인 주자가 LIG 넥스원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약 뭐 80만 원 주가가 이제 80만 원 밑으로 내려왔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주가가 6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보면 그 50만 원 정도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50만 원을 넘는 그 주식은 방산 쪽은 딱 두 개인데 그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이제 LIG 넥스원인데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을 누가 인수할 것이냐? 현재는 그 수출입 은행하고 그 국민연금 쪽에서 이제 지분을 약 한 35%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주식을 정부 측이 소유한 주식을 이제 누가 인수할 것이냐가 결국 카이를 향후 어떤 기업이 가져갈 것이냐의 관건이 되는데요. 2010년대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나그룹이 카이를 가져갈 것이다. 왜냐하면 카이가 현재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이미 하나가 만드는 제품이나 구성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엔진에서부터 뭐 이런 뭐 바퀴라든지 또는 뭐 A사 레이더라든지 뭐 항전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하나그룹이 카이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제가 한화에 2017년에서 2021년 정도까지 이제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 쪽에서도 언젠가는 그 카이는 하나 쪽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많았었고, 카이 쪽에서도 빨리 하나가 인수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품의 연관성이나 또는 뭐 자본의 능력 뭐 이런 걸 볼 때도 카이도 하나로 가는 것이 더 기업 성장에 유리할 것이다. 그것도 하나가 자체적으로는 한국판 락히드 마틴이라고 또 여러 사람이 자칭 타칭 이야기 됐기 때문에 항공이 이제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워 보였고, 또 하나에서도 항공 우주 쪽에 굉장히 힘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근데 이제 최근 하나가 하나오션을 인수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오션 이렇게 삼각체제가 이제 완성이 돼서 여기에 카이까지 들어가게 되면 하나가 너무 이제 커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방산 쪽에서 독점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공정거래상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 LIG 넥스원에서 한 2년 전부터 LIG 넥스원이 카이를 인수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뉴스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LIG 넥스원이 그만한 자금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그동안 LIG 넥스원도 뭐 몇 가지 큰 M&A를 했죠. 일단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하는 그 사족 보행 로봇 기업을 인수한 적이 있고, 또 판교 쪽에 있는 그 세종연구소 부지를 또 뭐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사서 LIG 넥스원이 뭐 그만한 자금력이 또
있을까? 있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LIG 넥스원도 뭔가 새로운 쪽으로의 방산 진출을 해야 되고 좀 포션을 키워야 되니까 카이 인수도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카이 인수라는 것이 그 하나그룹이나 또는 LIG 넥스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업들도 뭐 다른 여러 방산 관련되는 기업이나 또는 제3의 기업도 단독으로 들어가서 지금 뭐 한 4, 5조 정도의 그 예산이면 인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뭐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른 기업들과 서로 그 협력해서 뭐 서로 그 팀을 만들어서 그 인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번 정부가 카이의 새로운 대표이사를 임명하게 되면 그 새로운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런 카이의 민영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어떤 기업이 카이의 새로운 주인이 될지, 결국 그 새로운 기업이 카이를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성장한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도 경쟁이 가능한 기업으로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카이가 어떤 기업으로 M&A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두 번째는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정되고 그게 그렇게 원만히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의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발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카이가 대한민국의 그 항공 방산 기업으로 우뚝 서는 날을 늘 그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